해산물 덮밥. 다양한 해산물을 밥 위에 얹어 먹는 음식으로 화려한 비주얼과 더불어 회 매니아들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력적인 식당을 찾던 중 훈연이라는 점을 내세운 해산물 덮밥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산물 덮밥과 훈연이라 이 둘의 조합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매력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었고요. 이런 점은 아쉽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훈연입니다. 훈연은 이름 그대로 볏집에 훈연한 일본식 덮밥을 파는 곳인데요. 식당 외부에는 쿤세이동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쿤세이동에서 쿤세란 훈제를 뜻하고 덮밥을 의미하는 동의 합성어로서 다음과 같이 쓰인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해산물 덮밥에 훈연을 한 게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얼른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석 몇 개와 바 테이블이 있는 구조로 식당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메뉴는 우리에게 익숙한 해산물 덮밥부터 익힌 육류 덮밥까지 있어서 해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일행가 와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날 저는 총 3명이 방문해서 3가지 음식을 주문했고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은 다음과 같이 쟁반에 담아서 주셨고요. 쟁반에는 덮밥, 장국, 간장, 절임 채소, 치즈 감자 샐러드가 이렇게 담겨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음식은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훈연동.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죠. 훈연동은 다음과 같이 훈연 연기를 담아서 주셨으며 성게, 연어알, 단새우, 연어, 반딧불 오징어, 고등어, 육회, 가리비, 구운 소고기, 일본식 계란구이, 계란 노른자가 얹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31,000원으로 위에 얹어진 재료와 비주얼 대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훈연동은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육회와 성게, 연어알, 계란 노른자를 빼고는 모두 접시에 옮겨서 회로서 간장에 찍어 먹고 육회, 성게, 연어알, 계란 노른자는 바꿔 섞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준비해봤는데 회는 회대로, 밥은 밥대로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무엇보다 이 재료들을 넣고 섞은 밥은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아무튼 따로 덜어놓은 회는 조금 있다가 맛보고 이 먹음직스러운 밥부터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밥은 따로 간이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살짝 꼬들밥 스타일이었으며 소금과 참기름으로 양념한 육회를 밥에 비벼 먹는 느낌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게, 계란 노른자가 녹진하며 짙은 맛을 더해주고 중간중간에 터지는 연어알은 간과 감칠맛을 전해줘서 익숙하면서도 감칠맛과 녹진함이 더욱 강조되어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덜어놓았던 회도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는데요. 회는 전반적으로 숙성을 거쳤으며 무른 느낌 없이 부드럽고 적당히 수분이 날아가서 숙성회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 역시 맛있게 즐기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등어 초절임이 구성에 있으면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고등어 초절임은 약간의 산미와 담백함, 감칠맛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등어와 연어에선 옅게 훈연향도 있었고요. 그 외에 단새우는 녹진하며 달고 계란구이는 폭신하며 단맛을 품고 있어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훈연동에 있던 고기는 판초밥집에서 파는 소고기 초밥 있죠. 그 소고기와 비슷한 느낌이었으나 고기가 부드럽고 연한 편은 아니라서 식으면 살짝 질긴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훈연동을 드시게 된다면 해산물보다는 고기를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하며 천천히 먹어서인지 훈연 내음을 생각보다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 재방문해서 촬영은 약식으로 하고 빠르게 먹어봤는데 이때도 훈연향이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연어와 고등어는 쥐불에 살짝 구워내 향을 입히고 고기와 가리비는 그릴과 직화로 구워내서 불향을 가볍게만 더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용기 안에 들어있던 연기는 음식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그 자체로 훈연 내음을 주며 사라지는 비주얼적인 요소라서 이 한 접시를 통해 강렬한 훈연향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비록 훈연향이 가득한 한 접시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양도 많고 구성도 푸짐해서 관심이 간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먹은 훈연동은 구성도 좋고 맛도 괜찮았지만 훈연향을 기대한 사람으로서는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뉴 중에서 훈연향이 제일 두드러지는 걸 추천받아서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와라야끼동. 와라야끼란 쥐뿔구이를 의미하며
쥐뿔에 구워낸 돼지고기를 올린 덮밥이죠. 가격은 15,000원이었으며 고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불과 쥐뿔에 구워내서 훈연향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내음이 충분히 배어있어 입에 넣기도 전부터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덮밥은 따로 덜어낸 고기와 밥을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고기는 기름진 부위가 아니었음에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달큰한 간장 양념이 잘 배어있어 크게 호불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올라오는 쥐뿔내음도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앞서 먹은 해산물 덮밥에 비해선 구성이 수수한 편이었지만 불내음 가득한 양념고기 덮밥을 드시고 싶은 분이라면 이 메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곳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를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운하기동 특! 한국말로는 민물장어 덮밥이죠. 요즘은 장어 밑에 계란말이를 넣는 게 유행인데 이곳은 일본식 계란구이인 gyuku를 얹고 그 위에 민물장어 한 마리를 통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참고로 특을 주문했을 경우에 한 마리가 통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그대로 먹기 어려워서 앞접시에 장어와 계란구이를 옮겨놓고 집게와 가위로 자른 후에 밥과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우선 장어는 우리가 흔히 먹는 민물장어구이처럼 감칠맛 좋은 단맛과 적당한 간이 기름진 장어와 어우러져 그 맛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계란구이도 함께 곁들여서 먹어봤는데 이 둘의 조합은 김치와 삼겹살처럼 맛에 있어 상호보완해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장어구이가 가진 단맛에 계란구이의 부드러운 단맛이 더해져 은근한 단맛이 보다 풍성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어와 계란구이 아래에는 양념한 표고버섯도 깔려 있었거든요. 이는 표고버섯 특유의 향보단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로서 나름 별미라고 보았습니다. 이 운하기동 특의 가격은 39,000원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장어의 크기가 상당하다 보니까 24,000원에 일반 운하기동을 먹어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특과 일반의 차이는 장어의 양이라고 하니까 장어를 푸짐하게 드시고 싶다면 특을, 그게 아니라 2만원대에 적당히 즐겨보고 싶다면 일반 운하기동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산물 덮밥을 먹을 때 해산물과 밥량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밥이 남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곳의 경우 밥이 남게 되면 오차즈케처럼 밥을 말아 먹을 수 있게 가다랑어 육수를 부어줍니다. 이 가다랑어 육수는 직접 만든 걸로 간도 살짝 있고 특유의 감칠맛도 녹아있어서 맛있는 장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밥이 남는 게 걱정이었다면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을 살짝 덜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산물 덮밥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뉴를 맛볼까 합니다. 바로 카이센동. 사이즈는 운하기동과 마찬가지로 특과 일반이 있으며 저는 19,000원 일반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센동, 우리가 아는 카이센동과는 모습이 사뭇 다르죠. 그리고 19,000원 해산물 덮밥치고 해산물의 양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날 얹어져 있던 재료는 연어, 고등어, 반딧불 오징어, 가리비 관자, 다진 참치살, 날치알,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구성 대비 너무 비싼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 해산물 덮밥 속에 무언가가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게우소스라고 하는 전복 내장 소스와 소라살이 적당한 크기로 썰려져 밥 속에 숨어 있었죠. 이 카이센동은 앞서 먹은 훈연동과 마찬가지로 위에 회, 해산물을 앞접시에 옮겨놓고 다진 참치살과 밥 속에 숨어있는 전복 내장 소스 그리고 소라살을 밥과 섞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앞서 먹은 훈연동과 비슷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법대로 먹어봤는데 주로 느껴지는 건 양념된 다진 참치살과 밥을 섞은 맛으로 담백하며 부드럽고 참치살 특유의 감칠맛이 묻어있어 그 맛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우소스에 전복 내장 내음이 조금 느껴지고 소라살이 중간중간에 씹히는 게 나름 매력적이었죠. 비슷한 가격의 해산물 덮밥집에 비해선 해산물의 가짓수가 적은 편이라서 취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보기에 보고 괜찮아 보인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훈연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 훈연은 볏집을 통해 음식에 훈연향을 입힌다는 점에서 식당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날것이 주로 당기는 해산물 덮밥에 강한 훈연향을 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훈연동이라는 이름에 비해 음식 자체에서 훈연향이 많이 나지 않았다는 점은 기대한 것에 비해선 아쉬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예쁜 비주얼과 알차게 들어있는 이 구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훈연향의 아쉬움을 채워주었기에 전체적인 걸 고려했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와라야끼동은 훈연이라는 식당 이름에 걸맞게 훈연향, 불레음이 부드러운 고기에 잔뜩 입혀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본식 계란구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훈연동과 장어덮밥을 통해 계란구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단 이곳의 카이센동은 해산물의 가짓수가 적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메뉴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참고해서 즐기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